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 전쟁 대국 시즌3 결승의 마지막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결선에서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안인기입니다. 네, 우리 안인기 대표님. 아닌 것 같던데. 맞습니다. 맞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원의 파트너 홍은지입니다. 굉장히 점잖으신 느낌이 확 드네요. 요즘 결승에서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와운의 파트너 홍희진입니다. 이러니까 또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자, 우리 점잖은 우리 홍희진 대표님 함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요. 네, 반갑습니다. 신인의 저력으로 결선에 올라온 이영빈 파트너입니다. 그래요, 신인의 저력으로 결승까지 올라온 우리 이영빈 대표님도 요즘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좋아요. 맞죠? 네. 뭐 세 분 다 뭐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는 월요일 날 했었거든요. 이번 네. 주에는 금요일 날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순위 안에 들으신 1, 2, 3등 분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가 쭉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세 분을 꼭 뵀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안인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반도체는 살아있다. 반도체는 살아있다. 이 박물관은 살아있다. 뭐 이런 영화 제목 같은데 그렇죠? 그러네요. 반도체는 살아있다. 어떤 네. 얘기일까요? 최근 시장 반도체로 흔들림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뭐 AI, 뭐 우려감, 또 버블론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고점 찍고 내려간다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좀 소식이 좀 있어서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 오전장보다 오후장에서의 외국인들 선물 매수 가담되면서 업종 대표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파운드리 쪽 두루두루 반도체 관련된 IT 소부장주들의 움직임 좋았었는데요. 그 중심에 또 일부 또 제약바이주 일부 종목군들, 뭐 탈모 치료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건강보험료 적용하자라는 코멘트 나오자마자 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큰 폭 상승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또 엔터주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산주였던 동양고속이 상한가 9방 갔어요. 저도 본선 때 천일고속 5방 이상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동양고속도 첫 방 때 제가 5방째 때 제가 편입 때가 6방째 팔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5방 이상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대성산업 좋았고요. 또 오너 지분 매각에 따른 또 갤러리아, 한화 갤러리아 움직임 좋았었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은 지수에 이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내일 오전 6시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그전부터 이제 반도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향후 연말 연시에 반도체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꿰뚫어보는 전략인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는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야 어떤 향방성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이슈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보면은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은 기관이 좀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까지 기관이 인버스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오늘 보란 듯이 바로 다 갈아타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반도체를 향했습니다. 역시나 대형주. 그렇죠.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수가 가담이 된다면은 선현물 이제 이 차이가 납니다. 베이시스.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발생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가담되는 과정. 그래서 업종 대표 종목들 매수하게 되는데 오늘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잠깐 보게 되면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또 SK스퀘어, 한국전력, 알테오젠, LG전자, 하이브 이런 종목들 움직임 좋았었고요. 외국인들 매수주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또 코롱티슈진, 현대건설 등등 종목들 매수했는데 IT 중심으로 매수하고 IT 소부장주 중심으로 매수하기 네.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는 메이저 매수주 중심으로 집중만 잘 하신다면 단기 단타 수익 전략으로 원하는 수익을 쉽게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우리 시청자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보면 우리 시장에 또 재밌는 테마가 하나 형성됐습니다. 언론에는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제가 본 테마입니다. 부동산 테마. 부동산 요새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좀 길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어떤 노하우 또는 우리가 주의할 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은 지금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60층 빌딩으로 재개발 가능성 코멘트 나오자마자 천일 고속이 이제 10배 올라왔죠. 상한가 9방 가고 오늘까지 동양고속이 이제 상한가 9방을 갔는데 저점에서 지금 150, 1,500%, 15배 네. 올라왔던 모습인데요. 네. 요즘 30%씩 올라가다 보니까는 한 3번만 가더라도 150% 이상, 5번 가면 뭐 300% 가까이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는 천일고속은 16.67% 갖고 있고요. 서울고속터미널의 지분 그리고 동양고속은 0.2% 갖고 있고 그다음에 1,100평의 가스 충전소 아무래도 이제 주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성산업이 또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고속터미널 수혜주들 재개발 수혜주들 움직임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타임스퀘어라든가 또 최근에 양재동에 있는 또 남부터미널 관련된 자산주들이 움직임 좋았던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단기 고점에서 또 물량 나오거나 내려간다면 또 훅 빠지기 때문에 항상 경계감을 갖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내일 정도에 동양고속과 마지막으로 대성산업이 마지막 이제 슈팅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 나올 텐데 한 번 정도를 한번 또 올라갈 때 한번 짧게 먹고 나오신다면 단타 전략 좋겠지만 아무래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경하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투자 전략이 아니라 뭐랄까요? 주의할 점. 조심하자. 조심해야 될 점, 네.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다 합쳐서 현 시점 투자 전략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안인기 대표가 보시는 현 시점 투자 전략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을까요? 결국에는 내 계좌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로 정배열 우상향 저개도 종목들 집중하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단타 치겠다면 변동성 있는 종목들,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라든가 또 전일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또 상위 유지가 되다 한번 깨진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연출되기 때문에 짧게 대응 전략도 좋고 또 바닥지고 터닝 나오는 엔터주라든가 화장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또 움직임 좋았었는데 우상향 전개되는 종목들로 좀 짧게 단기 스윙 메이저 매수주 같이 집중하면서 원하는 수익을 푸짐하게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시장 관전평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홍희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개주 달리기다. 개주 달리기다. 네.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어 달리기.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이어 달리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순환매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MC는 역시 이제 뭐 눈치가 좀 상당히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시장 오면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색깔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10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어떤 반등 때문에 소외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11월 달은 장이 좀 어려웠죠. 근데 이제 11월 달 조정받고 11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 말일부터 12월 지금 현재까지 지수가 이제 올라오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ADR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조금씩 점차 좀 확대가 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 가던 종목들도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집중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상 수익 보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개주 달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 뭐냐면 뭐 다들 이제 운동회나 뭐 체육대회 때 해보셨던 분들 굉장히 좀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자체도요. 어제 분위기와 오늘 분위기가 사뭇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둘이 합쳐서 30%가 되는데 두 종목 다 한 4% 정도 올라왔으니까 오늘 사실상 1.2% 이상을 이 두 종목이 시장을 땡겼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가 살아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주도주가 좀 살아있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오늘 뭐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업종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도 종목,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강했던 종목들이 주도주가 또 다시 바뀌기 때문에 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 주도주가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는 또 다시 어떤 빈자리를 메꿔주고, 그러니까 주자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달려 나갈 때는 다른 쪽에서 이제 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내 포트폴리오의 어떤 종목들을 아니면 어떤 업종들을 갖고 있어야 될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저점이 이탈됐을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저께 21선을 깼지만 오늘 바로 이제 급등을 좀 시켜버리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우상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안 가던 종목들이 눈에 안 가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우, 요즘 뭐 이어달리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듯이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는 대응이 힘들긴 하는데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오는 안 가던 종목들 중에서 올라오는 섹터나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의류 업종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상당히 의료. 좀 좋죠. 의류 업종. 의류. 예, 의류. 의류 옷. 쪽도, 예, 옷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엔터는 조금 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도 대한제강 같은 경우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TV를 보고 계시지만 TV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종목들에서 숨은 진주도 상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부지런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AI 고평가 논란 때문에 PER이 낮은 종목들 쪽으로 미국에서도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 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강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하게 조금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의류를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업종들도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홍희진 대표가 생각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 시점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과 그다음에 지금 내가 현금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너무 경우의 수가 좀 많은 것 그럼 같아요. 우리가 두 가지 다루 한번 해보죠. 네. 먼저 내가 현금 보유가 좀 된다. 네. 차익 실현을 하셨던 어쨌든 현금 보유량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접근이 좋을까요? 현금 보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주도주 종목을 일단 일부러 좀 잡아두시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저퍼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신다면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서 매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현금 비중은 작습니다. 네. 종목을 그때그때 모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 안에 꽉 차 있는데 포트도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 한 반도체 쪽으로 좀 무게추가 실려 계신 분들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한 게 가장 좋을까요? 반도체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많은지 그거보다 소부장 쪽으로. 소부장 쪽에도 뭐 PCB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뭐 복잡하네. 전통적인 어떤 뭐 전공정, 후공정 장비단의 어떤 아니면 소재단의 어떤 종목들이 많은지 이거에 따라 좀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교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이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했던 종목이 오늘 모조리 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만 하더라도 한국금융주 같은 경우 어저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보시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밀렸단 말이죠. 이제 이런 흐름들 보시면은 일단 순환매 관점에서 진폭이 너무 좀 빨리빨리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체 매매를 하고 싶다. 다만 이게 너무 좀 비싸다. 아니면 재료가 조금 없다라고 여겨지는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놓고 조금 시장의 방향성을 읽어가시면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저는 전략적으로 좀 가장 좀 맞는 것 같고 사실상 저는 본 게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고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집중을 위해서는 사실상 올해의 그림을 어떻게 좀 만들어주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좀 시작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반도체 이야기 좀 하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저렴한 반도체잖아요. 그다음에 AI 관련주기도 합니다. 퍼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지금 10배가 주면 안 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배 밑으로 지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필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다만 이거를 이제 투자 기간을 어떻게 좀 길게 볼 건지 짧게 볼 건지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의진 대표의 한 줄평, 시장에 대한 관전평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영빈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영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각자 도생. 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살아서 찾아간다. 남아는. 네. 주식 시장에 각자 알아서 이게 혹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는 말이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각자 도생 어떤 뜻일까요? 지금 종목 장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지난주 나왔을 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지금 지수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전고점의 부담을 좀 가지다 보니까 지금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이 금리 인하가 25bp를 인하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이 마이크론 실적이 일단 컨센으로는 지금 호실적을 좀 발표할 거로 예상이 되지만 반도체 주들이 내일 기술적 반등은 나오되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 말인즉슨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지수를 보되 조금 좀 정체되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 거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좋지 못한 지수다라고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다만 내일은 이제 반도체의 기술적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네, 코스피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올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2,500포인트부터 해서 5,000포인트를 가냐, 그리고 지금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를 가냐, 이 레인지가 상당히 지금 좁아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5,000보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5,000이라는 포인트가 상징적인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3,800 라인 그리고 4,200 종고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속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거다. 그리고 내년에 또 중요한 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내년에 몇 번 하느냐, 요게 또 계속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 패턴들을 좀 반복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잘 거친다고 하면 4,000포인트 전고점을 뚫고 좀 강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말인즉슨 또 반도체 그리고 테크주들이 갈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비중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지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되는 종목들, 섹터들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앞서 저희가 의견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을 본 후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지금 또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각자 도생에서 이 친구는 이 섹터는 올라올 것 같은데, 혹은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섹터. 아무래도 지금 CS2016과 또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그게 있군요. 아무래도 네. 자율주행 쪽이 지금 테슬라도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쪽이 바닥권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 여러분들이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또 지금 개별 종목으로 한번 좀 눈여겨보실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AI 거품론 우려 불식할까입니다. 최근 브로드컴과 오라클 등 글로벌 AI 기업들의 우려스러운 실적 발표 이후 AI 거품론이 다시금 불거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향후 AI 업종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이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AI 거품론 우려 잠재울까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글쎄요, 마이크론의 실적 어떻게 나올지 일단 가이던스는 뭐 긍정적인 거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왔다 뭐라고 그러고 만약에 안 좋게 본다면 안 나오면 안 나와 거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고 시장을 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잘 나오면 잘 나왔으니까 좋아. 안 나왔으면 기대감이 앞으로 있을 거야. 내가 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준비하신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서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난 이후에 네. 실망감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내렸죠. 특히 반도체 업종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라클은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치는 실적 발표되면서 내렸었고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CEO가 얘기하면서 마진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오면서 또 내렸던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AI 반도체도 있지만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주가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낸드 가격이라든가 또 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수개월간 메모리 공급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메모리 가격,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예상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웰스퍼고의 모 애널리스트는 D램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작년 대비 올해 한 70% 이상 올라왔고 2026년도에는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주의 우상향 전개되는 긍정적인 코멘트는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 예상치는 지금 현재 $220 전후에 마이크론의 주가 가격을 약 $300까지도 상승시키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통상 주가가 바닥권일 적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고점에 있는 주가 상승에서 실적 개선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가이던스가 좀 나쁘게 나오면은 주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고점에서 실적이 코멘트가 나오면서 좀 흘러내렸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개선 얘기만 나오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뭐 $150 전후에 움직임이 연출되다가 $260까지 올라왔고 싼 고점 찍고서 이제 고점 쭉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최근에 조정은 역시나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어떤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흘러내렸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조정 이후에 재차 한번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점대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이 흐름,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한번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흐름 연출된다면 저는 실적도 좋게 나오겠지만은 뭐 내년 때까지 실적 가이던스 또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내일장에서의 반등 시도 혹은 뭐 연말 연초까지 또 우상향 전개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도체 상승으로 연말 랠리 혹은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시장이 한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만 나와 준다면은 빠르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세 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공통 질문을 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AI의 산업 매력은 뭐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거품론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가 연말까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잠시 네. 후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내일의 마이크론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연말까지 반도체, 우리 시장의 반도체는 틀림없이 살아날 거라고 난 본다. 네. 아니다. 요거 시장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방향성 애매하다.
요거 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다 X입니다. 살아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X는 나옵니다. 자, 우리 홍희진 대표 X입니다. 그럼 홍희진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반도체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네.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 외국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1,000조 원의 절반의 외국인 자본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AI 쪽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고평가다 아니다 이야기가 조금 많이 있어도 저는 아직까지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본을 계속 투입시키면은 사실상 제미나이 3 같은 어떤 AI가 지금 출시가 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돈 들인 만큼 발전을 한다는 얘기죠.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직장인분들 특히 지금 내가 일할 때 지금 요 챗GP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네.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를 쓰다가 안 쓰시는 분, 그러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쓰다가 안 쓰게 되는 상황들은 지금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 아무튼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병목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상 공급이 지금 계속 좀 제한적으로 증가되기는 어려운 구조고 쇼티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사실상 올해 지금 근데 X를 든 이유는 뭐냐면 내년이 중요하고 올해는 지금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횡보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 흐름이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는 조금 바닥을 좀 잘 잡아가는 모습 네. 내지는 좀 전고점 라인에서 좀 머무는 모습.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는 이제 한번 조금 차트 흐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러시죠. 요게 이제 반도체랑 특별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차트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네. 사실상 2020년도 말,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 연초, 그러니까 항상 연초 연말을 우리가 좀 비교해내는 차트인데 지금 총 5년 평균 동안 보시면 연말에 좋았으면 연초에 흘러내리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나빴으면 연말에 나빴으면 연초에 반등하는 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타랠리냐 까치랠리냐 둘 중에 하나의 그렇죠. 랠리는 이루어진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5년 동안에 반대 포지션에 나왔던 게 3회고요. 2번 정도가 그 기존 추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추세를 이어가는 것도 빠진 지수가 더 빠졌고 올라간 지수가 더 올랐지만 올랐다가 밀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얘기 이런 상황들이 왜 나오냐면 결국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어떤 수급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물량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는 12월 달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반도체를 보기보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림을 만들어주면 내년에 좀 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AI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내년에 실적 발표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 부식시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상승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부정적인 뉘앙스에서 X는 아니고 조금 더 횡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은 살아날 텐데 그게 바로 다음 날부터 보란 듯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좀 다져준 다음에 연초에 그 힘을 응축한 힘을 연초부터 네. 좀 랠리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그렇죠?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대형주로 갈 것이냐 기존처럼 아니면 이번에는 좀 소부장 쪽에 많은 힘이 좀 쏟아질 것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 뭐 PCB라든지 아니면 소켓이라든지 그 시점에서 어떤 공정에서 수혜를 받는 것들을 이제 편입을 시켜놓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대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갑자기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가 좋다고 보신다면은 반도체를 어느 정도 일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지금 관찰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영민 대표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옵니다. 긍정적으로. 그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는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AI 버블론이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고 뭐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은 확실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누르려고 하는 이런 명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AI 버블론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이 좀 물리시더라도 저는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리더라도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반도체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긍정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차트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화면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정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색칠해 놓은 구간 저점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좀 다지고 제가 볼 때는 앞서 우리가 랠리를 달렸던 이 구간에서의 이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이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오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야 될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영빈 대표도 반도체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대형주와 소부장 놓고 보신다면 이번에는 어떤 쪽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역시나 대형주인가요? 아무래도 대형주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시고 소부장 쪽에서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거 그런 걸 좀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말씀 들어봤는데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안기 대표님? 그 오늘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주가 올라오지 않았다면은 기대감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렇죠. 근데 오늘 오후장부터 올라왔고 오전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 올라오는 시점에서의 외국인들 기관들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됐다는 점. 네. 그래서 찐 바닥을 찍고 이제는 본격적인 뭐 크게 올라가느냐 횡보하고 올라가느냐 그 차이고 결국에는 점진적인 우상향 기대해 볼 만한 위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 반도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혹은 반도체 5분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눌리면 뭐 조정 나면 매수해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원익 IPS, 테스, 그리고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제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어제는 이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 타임이었지만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이제 메이저가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의 매수는 좋은 매수의 기회고 이미 지금 IT 갖고 계신 분들은요. 과거 5월달, 6월달부터 또 9월달부터 미리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 가면서 바이오 제약 가면서 이제 못 올라와서 좀 아쉬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시도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AI 거품론 우려 잠재울까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만나보시죠. 홍콩 신문 한알령 완화 유망 K-팝 콘서트 주목입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K-팝 공연을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9년 만에 K-팝 공연이 재개된다면 중국의 한알령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요력신문은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엔터주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홍콩의 신문에서 한알령 완화 유망 K-팝 콘서트의 주목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어제는 일본의 증권사였 맞나요? 네. 증권사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금리 인하와 오늘은 홍콩 신문에서 한알령 완화 유망과 K-팝 콘서트 주목을 해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슈는 우리 홍희진 대표가 준비하셨거든요. 네.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엔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엔터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력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그런 뉴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관심을 조금 서서히 좀 가지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이슈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앞서 오프닝 때 관전평 때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그렇죠. 개주 달리기의 개주달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쉬었다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 네. 이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홍콩 언론사 성도일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조금 영향력이 큰 유력 지금 언론은 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쪽이 이제 친중 성향의 언론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쪽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보니까 4대 기획사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4대 기획사 쪽으로 중국에서 다음 달 초 K-팝 콘서트에 대한 어떤 문의가 좀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 요쪽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뭔가 이제 기대감이 점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엔터주
대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알령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되면은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안 돼도 지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사실상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좀 살아 있죠. 뭐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도 완전체에 대한 컴백 기대감들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방 정도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 색깔이 시장이 조정이 나타날 때 어떤 기대감 요인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정을 받고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일본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알령 무조건 풀어줄 거야 이렇게 논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그냥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진 않고요.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보셨겠지만 뭔가 조금 우호적인 어떤 정상회담이 좀 이어갔었던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플러스 알파가 한알령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엔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시는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추세, 분위기들은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받았죠, 지금? 그렇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나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뭐 사실상 하이브를 제외하고요. 네. 그러니까 SM이나 JYP나 YG 같은 경우는 12거드 포워드 PR이 1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역사적인 굉장히 좀 저점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특히나 요즘 시장, 특히나 10월 달도 그렇고 11월 달도 그렇고 뭐 한번 악재가 나오면은 아니면 악재가 그렇게 아닌데도 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30%에서 40%가 금방 좀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횡보 기간 아니면 그 이상 횡보 기간을 좀 거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어떤 밸류 그래요. 저점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터를 말씀하셨지만 이 기사 내용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2016년이었죠. 사드 배치 이후 9년 만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 물론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알령을 시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기대감을 좀 사실 갖게 되는데 최근 격화된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국내 K-팝 가수 중에서 일본 출신의 멤버 가수 있죠. 멤버들도 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중국 소비주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 요 관점으로 이 기사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보죠. 중국 소비주 거기서 일부 종목이 포함만 돼도 옵니다. 중국 소비주는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이다 생각한다면 아니다. 아직은 볼 타이밍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다른 의견은 X입니다. 중국 소비주에는 지금 말씀하신 엔터도 있지만 어제 분위기 좋았던 화장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섹터가 있긴 합니다.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지금 본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늘 홍리진 대표가 좀 계속해서 어제는 저 끝자리에 X가 계속 뜨니 오늘 가운데 자리에서 뜹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영빈 대표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 소비주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영빈 대표가 보고 있는 소비주 1번 섹터는 뭔가요? 소비주 내에서도 지금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네. 역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알령 해제 여부와 저 별개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격인 지금 하이브가 내년 지금 실적 컨센이 상당히 지금 추정 영업이익이 그래요.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 연초 좀 콘서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는 좀 계절적인 또 성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엔터주들이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엔터주의 좀 대장격으로 보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좀 복귀를 할 것이다. 이런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엔터 쪽에 좀 더 무게추를 싣고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익기 대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와 함께 네. 본다라면 어느 쪽 섹터를 안익기 대표님은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제 원래 방송 출연한 날짜잖아요. 네, 네. 어저께 제가 중국 소비주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연말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 중에서 제가 SM을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5% 이상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엔터주 쪽에서 SM 중심으로 그리고 화장품 일부 종목군들도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 지금 엔터 쪽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에서 무비자 단체 관광객 허용하면서 네. 한알령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해제가 안 했을 뿐이지 거의 해제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엔터주 쪽은 실적이 2분기 때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아쉬웠지만 3분기 바닥지고 올라오고 내년 뭐 연초까지 또 뭐 세계 뭐 유럽이든 또 일본이든 중국이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음원 활동부터 해가지고 네네. 또 뭐 이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등등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엔터주 4인방은 뭐 먼저 올라가느냐 뭐 뒤늦게 올라 그 흐름으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그재그식 우상향 개선 가능성.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엔터주 일부 좀 장중에 또 회원과 같이 담아봤는데요. 그래요.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 전략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타이밍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자, 그럼 홍희진 대표님은 이 이슈를 준비를 홍희진 대표가 하셨는데 네. X예요. 지금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엔터를 나쁘게 보자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예전에 뭐 면세점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던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변화됐습니다. 엔터는 사실상. 소비주에서 좀 빼서 보자. 엔터도 소비주가 맞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한알령 아닌데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소비 섹터로 지금 포함이 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비자나 이런 입국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섹터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뭐 카지노라든가 아니면은 성형 관광과 호텔, 성형 관련돼 관광. 있는 네. 그런 섹터들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게 파마 리서치도 많이 밀렸고 하락이 조금 제한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뭐 휴재 같은 경우도 쌍바닥이 네네. 만들어지고 박스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어제 또 이제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경신했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예전에 그냥 어떤 전통적인 그런 섹터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는 거를 조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타이밍 쪽으로는 그럼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 맞나요?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 많은 비중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니고 일단은 좀 발 담궈 놓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더 나오고 뉴스가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면 그때는 비중을 좀 더 점차 늘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알령 완화 유망 K-팝 콘서트에 주목해보자라는 헤드라인 갖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영빈 대표가 이제 준비한 이슈지 않아요? 어떤 관련 이슈를 이영빈 대표도 준비하셨는지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대통령 탈모약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급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책 기대감 어디까지 이어질지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대통령 탈모약 생존 문제 건강보험료 적용 검토하라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야기해 볼 텐데 이 이슈를 얘기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쓱 갔는데 뭐 크게 걱정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전혀 뭐 걱정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이영빈 대표 이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개별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IT 주들이 못 가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이제 개별 모멘텀이 나오면 지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대표적으로 부합되면서 움직이는 쪽이 지금 탈모약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정책 모멘텀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아주 강한 섹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얘기를 했던 이런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 흐름들이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한가를 가고 테마를 만드는 이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다만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가권의 추격 매수를 하시는 이런 섹터는 절대 아니고 고가권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는 지금 IT주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네. 그 탈모 관련주들이 많나요? 그 종목의 수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렇죠? 네. 이 관련주들을 지금 그러면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네. 그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위더스제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약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금 상한가를 2번이나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은 절대 이렇게 상한가를 2번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포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니까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패턴을 보시게 되면 N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N파동에 어느 정도 고점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다시 한번 N파동이 나와주는 눌린 구간 이런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11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타점을 잡으신다라고 하면 또 한번 상방으로 좀 튈 수 있는 업사이드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들어볼 텐데요. 탈모 치료제 이게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그렇죠. 지지난 대선이었나요? 그렇죠. 지지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이슈였긴 한데 이 탈모 치료제 정책 관련으로도 이거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얘기 나오고 이게 정책적으로 푼다면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 이거는 테마성으로 좀 뭐 긴 호흡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X입니다. 앞서 이영민 대표는 X 쪽의 의견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X 의견이시네요. 자, 조금이나마 전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라고 말씀하신 안희기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X라고 하셨던 거는 긴 호흡보다 이건 단기적인 테마성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정책 당국자들의 긍정적인 코멘트, 탈모 치료제, 뭐 건강보험, 뭐 가입 의료 등등. 그다음에 네. 최근에 또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출산 관련된 코멘트 좀 나오면서 또 한번 반짝거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코멘트 나오자마자 한번 대장주가 상을 가고 2등, 3등 쫓아가다가 다음 날까지 올라갔다 이제 대부분 이제 꺼지는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진입 시점이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에 있다면 한 번 정도 들어가서 1박 2일 코스를 먹고 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좀 늦었거나 아니면 또 고점을 잘못 잡게 되면 여기 또 쭉 밀려 내리면 매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종목 5개인데요. 메타랩스 요거는 이제 모발 이식 관련된 종목이고 TS 트릴리언 요거는 이제 TS 샴푸, 샴푸. 그다음에 위더스 제약, 또 JW 신약, 현대약품 이렇게 5개인데 제가 볼 적에는 내일장 정도에서 이제 메타랩스 정도가 한번 반짝거리는 정도 나오고 나머지 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면서 매매 전략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보다는 짧은 테마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우리 홍희진 대표 의견도 짧게 듣고 마무리할까요? 일단은 지금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탈모 치료제라고 하면은 뭐 프로페시아나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오는 거는 제네릭 복제약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안 그래도 챗GPT한테 어제 좀 물어봤는데 네. 사실상 뭐 JW 중해제약에서 만드는 뭐 모나드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약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게 급여 적용이 되고 한다 한들 물론 영향은 조금 있긴 있겠지만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과연 움직일 건지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무래도 원료, 그러니까 지금 원조 약품 프로페시아를 만드는 MSD 쪽이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어떻게 지금 정책이 흘러가는지 네.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 탈모약 생존 문제 건강보험료 적용 검토하라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명이 본선과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네 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결승 원픽인데요. 먼저 안인기 대표님, 네. 본인의 종목 중 원픽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3종목 갖고 있어요. 네. 내일 또 시장 흐름 보면서 또 단타도 치고 또 수익률 계속 올릴 예정인데 시장 상승 시 2배 상승 전개되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일단은 좀 담아놨습니다. 레버리지를 수익률 대 레버리지를 담았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현 위치를 유지하겠다. 나는 유지하겠다 플러스 시장 상방을 보고 있다. 시장 상방을 보는데 그래도 어떤 모험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과욕을 부리지는 않겠다. 저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수익률 1등이잖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1등이라고. 1등 하려면 네. 1등 하려면 네. 과도하게 많이 사서 세게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뭐 2등, 3등, 4등, 5등 해요. 적당히 하려면. 근데 10명 중에서 1등 하려면 근데 대표님,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1등이 아니세요. 그럼 이 전략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레버리지를 담게 선택하셨다. 되었습니다. 네. 이 말씀인즉슨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강한 확신이라고 봐도 될까요? 요번에 내일과 모레 정도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지수는 4,100선까지 내일 한번 올라가고 내일 모레 또 한번 올라가 가지고 4,100선에 다시 한번 회복력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네. 레버리지는 시장 상승 시 2배 수익 나는 코덱스 이제 ETF 상품이잖아요. 상장 지수 펀드. 제가 작년 올해 4월 7, 8, 9 완전히 시장 급락 나왔을 적에 그때 시장 굉장히 안 좋을 때 제가 레버리지를 많이 담아가지고 네. 고점 대비 수익률이 한 180%까지 올라갔던 그런 때가 좀 있었었고 최근에도 계속 레버리지에 대해서 저점에서 올라올 때마다 21선과 거리가 멀어져서 내려왔을 때마다 레버리지 담아가지고 한 번씩 또 올라와서 반가운 상승 연출됐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 내일 또 미국 시장이 또 상승. 그래서 레버리지 현재 42,690원이지만 현재 분위기 봐서 43,500원, 44,000원대까지 네. 시장 반등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오늘 좀 매수하고 또 내일장 이후에 또 한번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안인기 대표의 원픽 종목을 만나봤고요. 자,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참가자의 종목을 어떤 기준에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책 수혜주고요. 정책 수혜주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 뜨거운 종목 현 시점. 현 시점. 잘못하면은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상위권 올라올 수도 있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1, 2, 3등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슈팅의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무섭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하죠? 두렵다. 그런 게 아니라 순위권이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모험을 하듯이 정답이 될 수 있네요. 맞죠? 네. 그렇게 좀 지금 강하게 한번 도전. 뭐 아니면 도. 그렇죠. 그런 어차피 전략이다. 뭐 4등이나 10등이나 똑같다면 3등까지 여기선 좀 이렇게 또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그 종목은 바로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역시 부동산이네요. 그렇죠. 네. 네, 반포 고속터미널 안에 있는 1,100평의 충전소 주유소를 갖고 있는. 근데 제가 오늘 대성산업을 오늘 아침에 이제 동해안고속이 갭 많이 뜨고 또 치고 올라가면서 네. 매수를 하려고 저는 동해안고속 매수를 지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좀 끊고 나왔지만 저도 대성산업을 매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30분 단위 거래되고 있어요. 과열 종목이라서 내일서부터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번 30분 단위 매수할 적에 이번에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들이댔는데 매수가 안 되고 그냥 결국에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잡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처음에 잡았는지 막판에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승부를 걸기 위해서 대성산업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 15% 이상 20%대 갭상승 나오고 또 한번 반짝거리면서 올라갈 적에 아마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상위권으로 혹은 2, 3등 정도 제가 이제 압도적인 1등이니까 2, 3등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지금 진짜주 사이트라든가 한경 사이트 가게 되면은 네. 오늘까지 이 순위가 나와 있어요.
1, 2, 3등 못 봤어요? 그 우리 최규현 앵커님? 못 보셨군요. 네. 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 저 나온 거 저도 보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숨기지요? 그게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저희 뭐, 이벤트 때문에 재미를 위해서 숨길 수 있죠. 이벤트 때문에 왜냐면 그러면 1등을 맞춰라 이벤트 저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현재 1등이지만 내일 모레 역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차이가 안 나세요? 많이 나죠. 근데 그거 뭐 많이 나? 제가 내일 내일 제 종목이 얘기를 폭발할 하면 수도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아니 급락을 할 수 없는 게 레버리지를 사셨잖아요. 아니죠. 시장 빠지면 레버리지 2배로 빠집니다. 아, 큰일 나죠. 그렇긴 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익희 대표님 다른 참가자의 탑픽 종목은 대성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요. 우리 김용덕 대표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이제 홍희진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대표 본인의 종목 중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제 오늘 제 원픽 종목은 비츠로셀입니다. 아, 비츠로셀. 네. 어떤 내용일까요?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죠. 국내 1위 업체고 전 세계 한 3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조금 우량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1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쓰고 버리는 건데 2차 전지는 이제 충전이 되는 이제 그런 전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조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력 쪽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시추라든지 방산 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목할 부분은 방산 쪽에 조금 포인트가 좀 맞춰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근데 지금 현재까지 특히나 3년 동안 평균 OPM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4%예요. 근데 이제 20, 21, 24 지금 매해가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집니다.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나 지금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30%.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쓰임새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90억 정도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방산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차 전지가 들어가는 방산 분야가요. 뭐 유도 미사일, 뭐 스마트 탄약이라든지 어뢰라든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 드론 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셨겠고 얼마 전에 뭐 이스라엘 전쟁 때도 보셨겠지만 중요한 건 전쟁에서 요즘에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휴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드론의 쓰임새가 지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전쟁이 끝나도 드론의 어떤 개발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건데 동사의 어떤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드론을 쓰고 나서 지금 가정용처럼 좀 충전을 시키면서 다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1차 전지를 탑재를 해야 되고 1차 전지를 탑재를 하게 되면 그 수량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엔 정찰용 드론에서만 좀 국한됐던 부분들이 무인 전투 드론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좀 그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그런 어떤 재료거리도 있는 상태에서 비츠로셀 오늘 종가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비싸네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달리는 말이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 주신다면 비츠로셀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위치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츠로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아시나요, 홍희진 대표님? 뭐요? 다른 참가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종목이 홍희진 대표의 종목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비츠로셀이 아니라 네. 그동안 매매하면서 그렇습니다. 매 시간 다른 참가자의 종목 보면 홍희진 대표가 매 시간 한 2종목씩은 나왔던 것 같은데 과연 홍희진 대표는 어떤 참가자의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선별 기준부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선정 기준.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투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에 목이 마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 조금 무리수를 둬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제가 오늘 골라온 종목은 약간 실적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약간 뭐 무리수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렇죠.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탄력이 좀 있을 만한 그런 위치기도 하고 재료도 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좋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화전자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네.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 OIS랑 연관이 있죠. OI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니까 떨리면은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제품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애플향 매출도 상당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클 거예요. 그다음에 애플 쪽, 삼성 쪽, 그다음에 중국 쪽, 미국, 한국, 중국을 다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도 사업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 쪽에도 일단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화전자가 12월 달에만 40% 넘게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차트 잠깐만 조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있고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요 지금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죠. 12월 달에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쉬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다음에 매도 자체가 큰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봉은 되게 좀 짧아졌기 때문에 다시 올려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화전자 다른 참가자의 종목으로 홍희진 대표가 원픽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화전자는 우리 안익기 대표가 손을 딱 들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안정적인 종목. 안익기 대표 순위 정말 의심 갑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첨언을 하신다고요? 네, 아니요. 자화전자는 뭐 우리 홍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 종목이긴 합니다만 반포 고속터미널 관련된 이제 세 종목 그죠? 천일고속과 또 동양고속 그리고 대성산업. 대성산업. 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게 되니까 세 종목 공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주의사항을 꼭 전해주셔야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시간의 알겠습니다. 단일가를 못 봤는데 네. 지금 보니까는 셋 다 하한가 갔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이영빈 대표의 종목 만나볼 텐데 이영빈 대표 본인의 종목 중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우토 크립트란 종목입니다. 아우토 크립토.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우토 크립토 같은 경우 자율주행 보안 모멘텀의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이런 회사입니다. CS2026에서 지금 차세대 차량 보안 기술을 또 공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미 증시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급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CS2026과도 맞물려 있고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우토 크립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보안 저 차량용 보안 그러니까 자율주행 보안 관련한 관련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장대 양봉을 좀 뽑는 이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점. 다만 오늘 장대 양봉을 좀 뽑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눌림이 나올 때 음봉일 때 여러분들이 또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CS2026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토 크립트 이영민 대표의 원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인데요.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지스 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지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이런 기술인데 이와 관련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장을 하고 3일 연속 좀 매도세가 나오다가 추세가 또 전환되는 이런 자리에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12월 11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부터 해서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좀 빠졌던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신규 상장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스 디지털 트윈 수혜주로 꼽히는 이지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 나연우 대표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들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입니다. 오늘 10위권 한 분도 겹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고요. 네, 그럼 5위 확인해 볼까요? 5위는 오늘 출연하신 홍희진 파트너 아주 IB 투자로 12%대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입니다. 김용덕 파트너 대성산업이 14%대 수익률 달성합니다. 이어서 3위는 이형빈 파트너 오늘 출연한 파트너입니다. 15%대 높은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 보시죠. 네, 또 김용덕 파트너입니다. 동양고속으로 24%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면 1위는 오늘도 나현우 파트너입니다. 에임드 바이오가 무려 31%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 탑10 살펴봤고요. 시즌3 최종 우승자를 맞히는 이벤트에도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홈페이지로 입장 후에 시즌3 이벤트 게시판 공지글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 이번 이벤트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참여 중인 종목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수익률 1위는 과연 어떤 분이 차지하셨을지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계좌 수익률은 29%. 와, 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냥 단일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29% 어마어마한 계좌 수익률을 보여준 김용덕 대표가 오늘의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보통 29%의 계좌 수익률이면요. 1위 해야 돼요. 누적 1위. 근데 누적 1위는 아까 안익기 대표가 본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안익기 대표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또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직 1위가 누군지 모르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자, 김용덕 대표 29%라는 하루 동안의 계좌 수익률 29%는 정말 엄청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입니다. 부럽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망의 계좌 수익률 1위 김용덕 대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최소한 연말까지, 연말 이상은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우리 안익기 대표부터 가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론 실적 개선 수혜주. 마이크론 실적 개선 수혜주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일지 안익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안익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원익 IPS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6시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장도 한 번 더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 삼성전자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주, AI 반도체주의 반등 상승 기대. 그 중심에 또 소부장 대장이 또 원익 IPS죠. 증착 장비, 전공정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6억 나왔어요. 올해는 예상치가 854억입니다. 분기별로 지금 200억대 후반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도 우상향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뭐 노광장비, 증착장비, 식각장비, 그다음에 후공정 검사 패키지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순환매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눌림목 조정 시 저점에서 매수 전략 긍정적이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안익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안익기 대표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검색 시간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천일고속도 검색 시에 나왔던 종목이었고 무려 282% 수익이 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메이저 매수의 집중 매매법, 그다음에 천일고속 잡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고 제가 요즘 아침마다 유튜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꼭 저랑 같이 또 메이저 매수 같이 집중하면 좋은데요. 유튜브에서 안익기 치시면 안익기 인기 종목 제가 지금 채널 열심히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또 같이 저랑 같이 시원하게 주도주로 집중해서 계좌 상승 현재 1등 안익기와 함께 시원하게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1등 네. 안익기 대표. 잠시 후 방송 이후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맞는지.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홍희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오늘 한세실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한세시로 공개하신 거네요. 네. 제가 할 일이 살짝 덜어졌습니다. 덜어졌나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기준은 지금 NCP님께도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싼 종목 있죠. 가격이 싼 종목. 그다음에 연말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이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종목으로 좀 한세실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의류 관련주 제가 아까 지금 방송 초반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밑에서 반등이 굉장히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미국이 지금 AI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고 PER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싸거나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던 쪽으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류 관련주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갭이라든지 아베크롬비 아니면 라이프로레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40에서 5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낙폭과대 종목들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한세실업도 그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죠. 근데 한세실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오늘 뭐 LF라든지 FNF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 부담이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때문에 우려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안 좋았던 실적이요. 올해 지금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움직일 거다라는 전망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찐바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네. 흐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저점, 그다음에 작년 저점을 이번에 좀 넘어갑니다. 물론 매물대가 조금 심한 모습이긴 한데요. 장기 평선이 돌고 있기 때문에 찐바닥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2차 목표치를 조금 설정을 했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한 8배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3년 평균 배당이 한 2에서 3%대로도 배당까지도 좀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세실업 우리 홍희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홍희진 대표는 내일 무료 방송이 있으십니다. 네, 아침 맞습니다.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맞습니다. 하시는 건가요? 예, 내일 하루 종일 좀 진행을 하고요. 내일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되기 그래요? 때문에 반도체 업종 매매 전략을 제가 내일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반드시 좀 참석하셔서 내용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선정 이유 어떤 기준에 놓고 선정하셨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실적과 모멘텀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 네. 그 종목이 연말, 연초까지 달려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과연 이영빈 대표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엔터에 선택하셨네요.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앞서 하이브를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엔터사입니다. 뭐 물론 지금 콘서트 연말 연초 콘서트에 따른 계절적 성수기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엔터 산업 쪽이고 또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5천억이 좀 넘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올해 대비해서 한 600% 이상 급증한 이런 수치입니다. 이 실적 컨센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BTS 완전체 복귀에 따른 또 실적 확대가 주요 좀 근거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한령 해제 되면 뭐 추가적인 또 업사이드 권을 또 쏠 수도 있고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실적에 따라서 이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이브를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노이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이브. 그렇지만 현재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전혀 좀 반영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가 아직 복귀가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1분기에 지금 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오늘 하이브를 좀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오늘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빈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영빈 대표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무료 방송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영빈 대표는 약간 제가 볼 때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순위권 안에 계속 올라 2등, 3등 이 안에. 근데 네, 안인기 대표님처럼 1등입니다. 이런 말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며칠 전에 하셨나요? 1등 한 날에 제가 못 나왔습니다. 그랬죠. 네. 어제도 굉장히 요즘 뜨거운 우리 뭐라고 해야 신규
파워, 신규의 힘을 보여주고 이영빈 대표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지금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중에서 지수보다 좀 강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지난주 무방에서도 제가 건설주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 내일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영빈 대표 온라인 무료 방송 지금 바로 저희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제 대가 목요일, 금요일 딱 이 거래일 남았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과로 다음 주에 우승자들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침착하시고 여유로운 걸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희 대표님 이분은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름만 건명하겠습니다. 이분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방송에서 괜히 또 그럴까요? 네, 그럼요. 올라왔으면 좋겠다로 한번 가지요. 만만하게 저는- 본다는 뜻이니까. 저는 두 분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네, 이영빈 대표님과 홍의진 대표님. 그래서 우리 셋이 이게 서로 이제 1, 2, 3등 하는 거죠. 네, 좋네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방송을 참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홍희 대표님 이분 올라갈 것 같다 한 번만 뽑아보죠. 안희 대표님 빼고. 이분 올라올 것 같은데 촉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영빈 대표님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괜히 여쭤봐요. 그럼 이영빈 대표님 이 두 분 빼고 올라올 것 같은데 하는 분 한 분. 홍의진 대표님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하니까 음. 저는 김동엽 대표님. 김동엽 대표님 네. 올라오시죠. 그렇죠. 김동엽 대표님도 항상 상위권에 지금 네.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포트가 꽉 차 있어요. 지금 순위가 하루에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저희 이벤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위를 맞추는 이벤트인데요. 안희 대표님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셔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1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자를 맞추는 이벤트입니다. 그냥 시즌3 우승자는 김땡땡, 이땡땡, 홍땡땡, 완땡땡 누구든 좋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상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VIP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잠시 후에 한국경제TV나 진짜주식 홈페이지 가신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가셔서 우리 안인기, 이영빈 두 대표가 준비하신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해 보시고요. 내일은 홍의진 대표가 아침 8시 30분부터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 출연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원익 IPS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홍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 이하,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이형빈 파트너의 종목 하이브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6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1시부터 국고처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네, 부산 일보 소강당에서 진행되고요. 국고처 파트너들과 함께 연말과 신년 투자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매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